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이 바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에 6억 8,039만 6천 원에서 240만 원을 증액한 6억 8,2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조 5개 강구물 관리 사업입니다. 5개 강구 심의위원회의 정례함이 심의 증가에 따른 심의수당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를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공모루에서 그 전자기시된가 종합터미널 사거리에 설치된 거 잘 봤거든요. 근데 그게 주행하는 차를 상대로 다 홍보하시는 건가요? 주 목적이? 아니면 도보하는 사람들 홍보 목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연입니다. 지금 가사동에 있는 건 차량 주행의 목적이고요. 공도에 있는 건 도보하는 사람 차량 두 가지 목적이 다 통용이 됩니다. 제가 가사동 께 있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주행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글씨가 그 정도 사이즈면은 충분하다 보시는가요 혹시? 직접 보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예, 봤습니다. 근데 주행 중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메인 글씨는 다 보이는 것 같고요. 중간 크기까지는 보이고 그 밑에가 좀 안 보여서 가시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 이제 올해 지금 조정을 해볼 조정하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전자 게시대 위치를 정할 때 이 도로에서 한참 좀 정면 시야에서 벗어나는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구사리 쪽에서 시내 터미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제일 잘 보이는 게 맞고, 그렇게 봤을 때 시야에서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 위치 선정할 때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네, 건축과장 김지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네. 시행할 때 그 자리에 6단짜리 2개가 있었습니다. 6단짜리 2개인데 지금은 지금 그거를 다 이동시키고 거기다 했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실사가 나왔을 때 여기가 이제 한 80%가 재래시장 소상공인이고 20%가 공익광고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재래시장 앞에다 하는 건 아니라 이 안성 시민이든 불특정 다수인이 다 볼 수 있게끔 그 위치 선정을 양쪽 터미널로 한 겁니다. 동부권 하나, 서부권. 그런 위치 선정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아, 이게 높이도 굉장히 높고 오른쪽 시야에서 많이 치우쳐 있어서 저는 거기를 동부권이 지역구니까 자주 다녔는데 네. 지난번에 물어보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설치 위치나 높이 이런 걸 볼 때 어떤 조사를 하고 하시는 건지. 높이는 표준 설치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고요. 그때 나왔을 때 저희가 확인도 다 했습니다. 가시성인 확인, 가시성의 확인 이런 걸 좀 하고 확인하는 기준이 산식이 다 있는 건가요? 행자부에서 이런 위치면 되겠다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맞춰도 이렇게 실제로 안 보이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안 보인다는 게 일죽, 죽산, 삼죽에서 이제 네네.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으면 보이고 네네. 그리고
다른 데서 안 보인다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가 한 사거리.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도 그쪽으로는 시야가 안 간다는 거죠. 높고 그래.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아, 네네. 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당초에 위치 선정할 때는 거기 5개간 행안부 산업기관 5개간 센터에서 와서 위치 잡아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잡아주시는데 이게 그 아시겠지만 가사동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정차했을 때 보이도록 한 거고요. 이게 너무 정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 운전자 시야 방해로 오히려 그게 이제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정차했을 때 이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그 위치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차했을 때는 그게 확인이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식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봐야 보일 정도여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은 또 뭐 전문가들이 정하긴 했겠죠. 네,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없겠네요. 근데 그 기준이 있으면 한 장짜리라도 좀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그게 되겠습니다. 그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네. 이게 전국에 설치를 하는 곳곳의 위치마다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네. 그때 전문가가 와서 이 정도 방향으로 요 위치에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설치가 진행을 되고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잘 안 보여서 향후에 전자 게시대에 다시 또 설치할 일이 생기면 그 시야를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높고 너무 오른쪽이어서 잘 안 보인다는 얘기고요. 저번에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그 범시민 대책이 현수막 그 어떻게 하기로 뭐 추가 얘기가 된 게 있나요? 네, 과장님 말씀하시죠. 과장님 답변 드리고 예. 범시민 대책위에서 그 보도 자료 난 거에 대해서 광고입니다. 사실 그 목적은 저희 정당하죠. 저희 시민들이 다 원하는 거 맞고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 몇 개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다 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럼 대체로 몇 개 정도 45개 정도고요. 5개 정도는 찢어지고 뜯겨서 5개 정도 철거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총 50개 정도 띄었습니다. 그거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저번에 말씀하신 저희가 모았다가 폐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시고 제가 이제 그래서- 추가 예, 이제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 현수막 그 개첨에 대해서는 그 범시민 비대위하고 시 TF팀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정 게시들이든지 뭐 지금 그 광고 그 게시판에다가 하는 것 같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여러 곳에 이제 보이기 좋은 곳에다 이렇게 좀 다시기를 원해가지고 그걸 얘기하시길래 저희가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불법 광고로 해가지고 한 3억 가까이 과태료 부과한 게 있거든요. 불법 뭐 분양 그 광고 같은 걸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하튼간에 안성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첨을 하시는데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하겠다. 방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이제 양해를 했고 그걸 또 합의하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0개 정도 이렇게 개첨을 하셨다는데 그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찢어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미관이 안 좋은 거하고 좀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부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기관제분이 5분이 계세요. 그걸 갖다가 이제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은 돌아다니면서 떼고 그랬는데 그분들하고 그 하여튼간에 그 광고 이제 그 개첨회가 불법 띄시는 분하고 하여튼간에 뭐 실랑이도 엄청 많이 했고요. 또 심지어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 낭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한 200개 정도에서 45개 좀 떼어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 범시민 대책이랑 사전에 얘기가 되셨던 거예요? 예, 범심위대회랑 사전에 사전에 얘기하셨어요? 해고서 우리가 민원 나온 거에서는 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달 가까이 저희가 2달 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지만은 이건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뻗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양해를 구했는데 그렇게 범시민 대책위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그럼 뭘까요? 사전에 얘기를 하셨다고 사전에 얘기 다 한 소통이 겁니다. 다 안 된 건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소통이 안 된 것보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사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래도- 이제 네네네. 뛴 거에 대해서 좀 시에서 뭐 이렇게 좀 소극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 사전에 다 양해를 해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정된 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민하게 소통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외부와 싸우는 일인데 내부에서 서로 갈등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소통에 좀 더 저희- 신경 많이 써주시죠. 저희도 이제 범시인 비대위랑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해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얘기가 되니까 좀 저희도 이제 난감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상감이었고 뭐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그 우리 TFT 뭐 단장을 맡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들을 했던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향후에도 저희가 이렇게 상황 발생하면은 비대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많이 도와주세요. 그 홍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박근배 의원님. 이제 요것도 이제 궁금해서 그 이제 이 반대는 지금 이제 안성 시민의 거의 뜻이라고 보는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혹시 철거를 원하시는 안성 시민분들은 어떤 민원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예. 저희가 이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저희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이 생겼다는 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번 주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 사이에 내 거 옆에 거 띄었는데 옆에 건 왜 안 띄냐.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다 보니까 저희는 제가 이 업무를 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 기관제 근로자분들한테 이건 띄세요, 이건 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협의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했어요. 행정 게시대에 걸든지 전자 게시대에 우리한테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15개 읍면동에 게시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있고 주유소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으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한쪽을 치우쳐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를 일상화하는 데는 저희가 일상 업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사실 그 저희 안성에 몇 개가 있죠 지금 현재?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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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142개가 있습니다. 142개. 네. 작년보다 몇 개 늘은 겁니까 올해? 늘은 거는 한 4개 정도가 네개 정도. 더 늘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태풍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옮기고 노후화돼서 저 철거한 것도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 현수막 게시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나 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많이 홍보를 하고자 그 게시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잘 맞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그 한 90% 넘게 90% 넘게. 네, 다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 외곽 같은 데는 잘 걸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시가지는 뭐 5대1, 4대1 추첨을 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내 쪽엔. 이게 네, 팀장님 정경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예. 네, 건축행정장 정경태입니다. 그 아무래도
그 인기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 추가로 많이 설치한다 해도 부족한 거고요.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저희가 절대 현수막 게시대가 적은 게 아닙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적정선 이상으로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은데 지금 안성은 그래도 수요와 공급이 잘 맞고 있다. 현재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내년에는 계획이 없겠네요. 현수막 더 지정 게시대 확장하는 계획은 더 없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노후화된 현수막에 교체. 그 정비를 하려고 정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교체 정비라는 게 그냥 전부 정비라는 다 게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불량한 것은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게 이제 그 홍보가 너무 집중돼 있다 그러면 좀 분산도 시키고 이동도 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네, 잘 이해됐습니다. 사실 그 건축가에서는 사실 그 이런 광고물 민원이 뭐 이것도 한 업무겠지만 실제로 건축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더 많아야 되는데 또 그런 업이 많아요. 또 일이 많으셔야 되는데 요즘 건축 인허가 같은 거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혹시 작년 대비해서 한 1,000건 정도 줄었습니다. 1,000건 정도. 네. 네, 저- 많이 줄었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민원은 되게 그 많은 게 사실은 너무 늦다. 뭐 예를 들어서 네. 보안도 많다. 막 이렇게 네. 너무 늦다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신속하게 저기 처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실 건축가는 가장 큰 민원 행정이 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다고 좀 많아야 안성 경제가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 옥야간 건물은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실 텐데 뭐 하여튼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더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택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액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32억 328만 5천 원에서 2억 7,007만 8천 원을 증액한 134억 7,3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5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완료 등 집행잔액 총 9,93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7조 농촌빈지 정비 사업입니다. 선정 후 포기 사유로 1,60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9조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로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총 44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총 37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3조 주택행정 지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및 품질 점검 수당 집행잔액 총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조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구당 40만 원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주비 부족분 24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수 증가에 따른
임차급여 4억 111만 1천 원 증액, 우편요금으로 175만 6천 원 감액에 따른 총 116억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조 명시 2월 사업입니다. 빈지 실태 조사의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지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2025년도에 도비 내시 후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으나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실태 조사를 위탁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한국부동산원에 계약을 요청하여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일정이 다음 연도까지 계속됨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사업비 도비 192만 원, 시비 2,917만 5천 원, 총 3,109만 5천 원을 명시 유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재부된 검토 보고서를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267페이지입니다. 그 주거급여 관련된 건데요. 아마 이게 경기 침체랑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중위소 48% 이하가 더 많아져서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하신 거죠? 아, 예, 주택과장 영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유가 혹시 왜 많이 늘어났습니까? 많이 네, 그 중위소 이하가 그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신청자가 많아졌습니까? 신청자가 많아진 건 아니고요. 취약계층이 많아진 거죠. 그죠? 예. 지금 말씀은 이제 뭐가 경제에도 영향이 좀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런 영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홍보가 좀 더 잘 돼서 그런 사람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 및 산업단지 비용 부담 그리고 수질 개선 특별 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는 기정 예산에 245억 5,908만 8천 원에서 4억 7,831만 3천 원을 감액한 240억 8,0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조 운행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신청 저조로 12억 4,6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7조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입니다. 이용기술 변경 및 사업구간 조정에 따라 7,98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9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감소로 인해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1조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교육 횟수 감소에 따라 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상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 반환금 6,930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87조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적립금 부과 및 이체 현행에 따라 공급폐수처리시설 재투적립금 2,23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8조 예탁금 이자 수입입니다. 안성시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액 변경에 따라 이자 수입을 260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89조 공급폐수처시설 유지관리 및 부품 교체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1,53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조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변경 및 공공폐수 처리장 운영관리 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3,50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95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비전무형 저감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설명서 296조 2024년도 비전무형 저감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그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 관련해서 뭐 누구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궁금하고 또 예산의 또 효율성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가정용 전옥스 그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반환금이 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1,200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200가구 넘더라고요. 보니까 대상할 수 있는 게, 대상 설치할 수 있는 게. 이게 물론 이유가 있겠죠? 한번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담당관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한 세대당 10만 원 일반한테 지원을 해주고 취약계층에다가는 60만 원 지원을 해줬는데요. 2024년도에는 일반한테 지원해주는 게 없어졌고 취약계층만 6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좀 저조해가지고 이 반납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취약계층하고 플러스 올해는 그 다자녀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올해는 다 소요됐습니다. 일반은 없고요. 일반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인데요. 맞춤형 환경교육이라고 그래서 환경교육 횟수 감소로 인한 강사료하고 차량 임차비 감액인데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맞춤형 환경교육을 당초에 이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우리 안성시에 있는 31개 교회에 다 보내서 교육을 신청하는데요. 그 학급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 다른 학교에 이제 학급 수가 줄다 보니까 전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횟수가 좀 줄게 됐던 상황이고요. 횟수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그래서 이제 반납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생까지 좀 더 추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대상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인가요? 지금 대상 저희가 교육 맞춤형 환경교육은 초등학교 3,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유치원까지 지금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학급 수는 이제 매년 줄어들 텐데 어떻게 그러면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부분은 어떻게 감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 환경교육센터를 저희 이제 환경과에서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맞춤형 환경교육뿐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분야까지도 좀 더 추가해서 좀 발굴을 해가지고 뭐 그린 리더라든지 다른 기후에 관련된 교육까지도 좀 더 시킬 생각으로 있어가지고요. 지금 계획 중입니다. 환경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직영으로 예 왜 계획은 그런가요? 지금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자원순환과에서 환경교육재단을 갖다 이제 마련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환경교육재단이 경기연구원에서 뭐 이렇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가지고 우리 심의한 결과 환경교육재단 만들어지는 게 그 부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다 직접
그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 기존에도 환경과에서 하긴 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예, 환경과로 환경과로다 이제 이제 교육 업무가 이제 그 내년부터 넘어갑니다. 지금 맞춤형 환경교육 3, 4학년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교육센터 운영까지도 이제 저희가 환경과에서 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교육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 교육센터는 예전에 그 저희 자원 회수 시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운영한 게 아니었던가요? 지금 기간제 3분이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아, 지금 현재로는 네. 그분들이 운영한 게 아니고 네, 그럼 네. 안성시에서 다 운영을 했던 네,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요거 보고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 독서, 환경, 기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부터 이제 준비를 한 학생들한테 가산점이 부여가 돼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 환경 교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초등학교로만 두지 마시고 중고등학교로 좀 확대를 하셔서 생기부에 이 친구들이 좀 어떻게 좀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 실생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조금 더 절실한 이유가 있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첨언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는 기정 예산액 223억 7,160만 1천원에서 1억 2,160만 4천원을 감액한 222억 4,19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9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봉투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량 수율을 조절하여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사업으로 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입찰 차액이 발생되어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1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취약지역 및 주요 도로변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 사업으로 폭우, 연가 등 휴무 발생으로 인하여 인건비 3,6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3조 생활용품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지급을 통한 재활용률을 극대화하려는 사업으로 분리수거 시범마을 수거장려금 및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금 2,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5조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발생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 처리하는 사업으로 예산과목 변경과 수도권 매립지 운반 용역 집행잔액으로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조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한 매립장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오염도 검사 및 사용 종류 매립장 사후관리 용역 집행잔액으로 1,44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조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1조 2024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집행잔액 및 이자액 1,5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월 사업입니다. 먼저 설명서 315조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중 자체 처리가 어려운 초과 물량에 대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사업으로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내년 1월분에 위탁 처리비 1억 3,590만 4천 원을 명시를 2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299페이지예요.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에 따른 제작 단가 하락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전수랑과정 송석근입니다.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입찰을 봅니다. 네. 그 입찰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냥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 예. 입찰을 한 건데 네네. 그냥 입찰 차익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은 그 늘 하던 방식 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도 있고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면 단위의 그 자연 취락지구에는 클린하우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내권에 클린하우스가 없는데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까지 다 배출하는 그런 장소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 장소에 이렇게 보면 근데 깨끗하게 예쁘게 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놓으시는 분들이 막 거울이고 형광등이고 엉망진창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공간에 이렇게 좀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갖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했는데 워낙 그 쓰레기는 그 문전 앞에 이렇게 문 앞에다 내놓는 게 그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이제 문 앞에 내놓는 게 좀 거치장스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공터 비슷한데 이렇게 좀 내놓고 그러는데 저희가 뭐 감시 카메라도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해주는데 뭐 저희 뭐 손길이 좀 못 미쳤는지 하여튼간에 그런 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 단위의 이제 클린하우스는 이제 부지도 있어야 되고 뭐 시설도 좀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소규모의 그렇게 좀 그 시설물만 놔둬도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근데 그 부지 자체가 그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그 추천하는 부지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유지다면 남의 땅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소를 갖다가 이렇게 찾기가 그 힘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쓰레기를 모아서 내놓는 공간은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다 쓰레기를 내놓자라고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게 사유지든 뭐든. 합의보다는 그냥 거기에 이제 뭐 이제 먼저 이렇게 내놓는 분들이 있겠죠. 이게 하니까 한번 먼저 한 사람이 하니까 다른 분들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하여튼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해가지고 소유자도 좀 알아보고 그걸 우리 클린하우스 뭐 소규모로 다 네. 말씀하시는 이동 거잖아요. 영구적인 게 예, 아니라 그 설치하고 언제든 그 수거할 수 있는 예, 그런 그런 시설물. 게 이제 적합한 지역인지 한번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또 어느 지역 같은 데는 다른 지역에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이제 부착식 아직 고정식 클린하우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제 이동할 수 있고 이런 시설물을 한번 고민해서 그런 공간들 몇 군데 제가 본 곳도 있거든요. 예.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하나만 좀 여쭐게요. 299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인데요.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혹시 디자인 제작이라든가 이런 형태라든가 이런 건 누가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과장님 좀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말씀하세요. 전수랑과정 송석근입니다. 저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럼 조례상에 저희가 규격이라든가 네, 아니면 안에 뭐 인쇄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네, 이런 것들 모양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규격하고 사이즈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변동이 필요하면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셔야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환경부나 여기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건가요? 표준안으로 된 것도 있고요. 지금 소각용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좀 산뜻하게 저희가 한다고 저희가 자체 디자인을 해서 현재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봉투가 이게 이제 손잡이가 20리터 같은 경우부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리터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손잡이가 없이 그냥 너덜너덜한 걸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부들은 이상하게 채우는 욕구가 있어갖고 위에까지 올라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테이프를 막 붙이시고 그러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미끄러워서 이게 매듭을 짓더라도 이게 금방 풀러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에 이렇게 좀 일반 쓰레기들이 있어서 좀 지저분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손잡이가 있는 걸로 좀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른 타시를 보니까 다 이렇게 일반 봉투처럼 손거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연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의 276억 2,110만 원에서 582만 7천 원을 증액한 276억 2,6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19쪽 큰나무 조린 사업입니다. 경기도 세출 구조 조정으로 인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 320만 3천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1쪽 산림작물 생산의 조성입니다. 농특회계 세수 부족에 의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 20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3쪽 임도시설입니다. 경기도 세출구조 조정으로 인한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 부담이 14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5쪽 임어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입니다. 임어 지불금 국비 교부에 따라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쪽 등산로 및 둘레길 관리입니다. 등산로 관리원 인건비 집행자의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 회계연도 국비 보조사업 추가 산정 이자액에 따른 반환금 1만 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2월 사업입니다. 설명서 330쪽부터 337쪽입니다. 공도 제2로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총 5건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도시 바람길 수 관련해서 그냥 확인만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12월까지 이제 다 모든 게 다 완공이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그 공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이? 과장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신원덕입니다. 그 공원 면적은 지금 녹지입니다. 도시 바람길 숲이고 공원은 아니고요. 공원은 아니고 녹지만이라 그 증감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천동 사거리 같은 경우 거기 하나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기 그거는 때문에. 공원이 아닙니까? 근데 그 녹지만. 추가로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증감은 없습니다. 거기다 그러면 한거 조정이기 때문에. 대나무 숲도 마찬가지. 예, 그렇죠. 거기는 녹지입니다. 녹지. 똑같습니까? 그럼 예, 녹지랑 면적은 얼마큼 넣습니까? 녹지 면적은 그 산출 다 안 합했을 해봤는데. 녹지 면적은 상당히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LNG 그 SK LNG 관련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이제 궁금해서 제가 준비한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메탈세콰이어가 이게 방풍림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방품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예. 그럼 이게 그 보통 어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걸 촘촘히시면 방풍도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어디 예. 뭐 예를 들어 중첩으로 심을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심을 계획인데
그게 이제 총 50m까지 자라거든요. 많이 자랄 때는. 그러면 이 50m까지 자라는데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50m 정도는 아니고 한 30m 이상, 20, 예, 30m는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한경대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게 그 한경대에 있는데요. 글쎄 그 정도 글쎄요. 그 부피 생당도 생각하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는데요. 보통 키 높이 수고만 따질 경우에는 한 3, 40년 정도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지역마다 토질이 어떠냐 뭐 이렇게 어떻게 관리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계속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큰 나무 조림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그건 계속 국토위 보존넷이 돼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산림에다 심는 거거든요. 예. 큰 나무 조림이라고 해서 뭐 사이즈가 큰 건 아니고요. 보통 2다시 한 5년생에서 7년생 정도 이렇게 심는 겁니다. 메타세콰이아는 거기 수중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수중 그 산림소 중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낙엽송은 있는데요. 그 메타는 아직 그 산림소 중에는 아직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식재한 적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황윤 의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그 아롱개 공원 지난 주말에 봤더니 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거기서부터 원래 아리백 공원 했던 그 금속교 다리 지나서 그 다음에 또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그 갈대 비슷한 걸 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사업인가요? 예, 산림국가장 신원덕입니다. 그것도 도시 바람길 숲 일원으로다가 지금 하고 그 내열 쉼터라고 명명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갈대류, 그 그라스류랑 그 초하루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바람길 숲 사업의 일환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걸 그 나무를 지금 11월에 심어도 되는 건가요? 나무는 아니고 그 나무는 별 많이는 안 들어가고요. 예, 지금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 거기 안성천 옆에 심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심어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갈대 같은 초목류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다 단연생인가요? 예, 단연생입니다. 예. 우리 바람길숲 사업 그 중대 경찰서 앞 도로도 쭉 가운데도 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다 단연생 식물인가요? 예, 그 맞습니다. 예. 어쨌든 단연생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데 유지 보수비가 이것도 좀 들어가죠. 맞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예. 이게 국비가 바람길숲 사업은 100억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 보수와 관련돼서는 뭐 돈이 따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니죠.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비가 들어갈까요? 유지 보수비가? 예, 지금도 일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일부 반영했고요. 되는 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이면 다 만료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의 그 들어가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예산 매년 약간 업되는 거 외에는 거의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있잖아요. 이게 7,200만 원 집행하신 것 같은데 이게 몇 군데 이렇게 지원한 비용인가요? 예, 그게 5개소, 그러니까 5개 농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총 사업은 6개 사업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비가림 시설, 표구 비가림 시설이 있고요, 1개소 있고요. 표고 비가림 시설. 예, 네. 그리고 관정해갖고 스프링클러 2개소고요. 그리고 표고 자목 1개소 있고, 그리고 제습기 1개소입니다. 총 그래서 6개 사업인데 5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산림작물이라 그러면 안성에 이제 나오는 게 그 버섯밖에 없는 건가요? 버섯, 대추, 산림 사업에 들어가는 다 포함되는데요. 여기에는 표고 자목하고 대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뒤에 공익직불금 보면 9개 임가라고 나오는데 그 저희가 그러면 임산물을 생산해서 돈을 버는 그 임가가 안성에 몇 군데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추농가가 한 120개 농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지원받고 그런 거만 한 200여 농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여 농가 될 겁니다. 임산물 정도. 임산물 생산해서 수익을 얻는 농가는 예, 200여 맞습니다. 농가인데 예. 근데 공익직불금은 왜 9개 농가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산림조성팀장 조성준입니다.
요 임업 직불제는 그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 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임야에 해당되고요. 또 그 해당되는 기간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그 대추 농가나 그 버섯 농가는 이제 농지에다 하다 보니까 임업직불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추 농가나 표고 같은 버섯을 재배를 하더라도 산림 그렇죠. 지역에서 하지 않으면 네네. 임가라고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독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 및 지방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특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1억 4,156만 3천 원에서 20억 1,591만 6천 원을 감액한 221억 2,5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조 마을 상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물탱크 청소 등 용역 집행잔액 950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염수 투입기 및 소득의 관리의 집행잔액 81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조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리입니다. 지하수 검침용 차량 정비 유지비 및 지하수 측정만 전기 사용료 미발생으로 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조 상수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양성 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미집행으로 사업비 지원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7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연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9조 기본 경비입니다. 지하수 검침원 피복비 집행 잔액 15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관리팀 및 지하수 검침원 출장 감수로 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조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34억 4,329만 3천 원 대비 20억 원 감액한 714억 4,32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34억 4,329만 3천 원 대비 20억 원 감액한 714억 4,32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조 정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죽산 정수장 가동 중지로 정수장 소득납품 잔여 예산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기 요구 상승 및 전력 사용량이 증가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상수도과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로서 인사 이동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육아 휴직수당 4,800만 원 감액하였고 육아 휴직에 들어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9,23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조 기본 경비입니다. 죽산 정수장 가동 중지에 따른 수돗물 수질 검사 수수료 708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 집행잔액 2천만 원 및 취수장 하장 정리 임차료 400만 원, 점검 차량 임차 집행잔액 1,445만 원과 영조분을 배상 공제비 집행잔액 1,17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조 기본 경비입니다. 고지서 출력 위탁 수수료 잔여 예산 594만 원 및 구역 고립 유량계 검교정비 잔여 예산 2,148만 원, 상수 검침 차량 임차 감소로 집행잔액 2,311만 2천 원과 영조물 배상 공제비 납부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324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국내비 930만 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출장 감소로 27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타액의 건설 보조금 수입입니다.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양성 배수지 수시시설 확충공사 예산 미집행으로 일반에게 자본적 보조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7쪽 양성 배수지 수시시설 확충공사입니다.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상수시설물 보수 보강공사로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전에 24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예비비입니다. 수사업 특별회계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비비 2억 1,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쪽 계속비 2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죽 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소 개발 사업에 6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요거 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간단한 겁니다. 10페이지거든요. 이제 상도 검침요원이 이제 혹시 변동이 있어서 12세대 9대로 줄었는지 세대가 감소됐건 차량이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소가 정우씨입니다. 검침 차량 그 감액한 내용은 저희가 검침원이 지금 그 원격 검침을 좀 확대하면서 검침원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명 감액한 그 내용, 네, 한 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세대가 줄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저희가 12세대에서 지금 9대로 감소했지 않습니까? 요 세대가 작년에 2명 그만두고 올해 또 한 사람 그만두고 세대가 줄은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고요.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죽산정수장 가동 중지로 잔여 예산 감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도과장 정근씨입니다. 네. 작년 저희가 그 죽산정상 운영하면서 그 분기별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레아늄 검사에서 수질 초과가 나와갖고 그 환경영역청에 신고를 하고 바로 가동 중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레아늄 제거 장치를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그 정수기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라늄이 나오게 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라늄을 지금 제거를 하는 정수기를 새로 놓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구입비는 기존에 세워둔 게 2025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금 얼마나 들어가요? 그 내용은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렸습니다. 네네, 추후에 해주시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죽산 정수장이 가동 중지가 되면 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수질 초과해서 죽산정을 중지하면서 바로 광역상수도로 수계 전환을 시켜갖고 불편한 사항을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물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면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상수사업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양성 배수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5년 12월까지서 올해 12월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억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환경국에서는 주거환경국에서는 이 금액 때문에 좀 삭감액이 많은 걸로처럼 보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가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시설 팀장 문노주입니다. 양성배수지가 당초 그 환경부로부터 사업 승인 인가를 1월 달에 예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1월 달에 그 전년도에 이제 환경부가 협의를 했을 때는 1월 달에 나오려고 했는데요. 거기 이제 그 환경부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 저희 사업 승인이 6월 말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일반회계 쪽에서도 이제 가용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저희 쪽에서 집행이 되지 않은 일부 사업비 20억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감액을 하고요. 2026년도 추경에 이번에 감액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공기업 특별 회계에 필요한 사업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전출을 회계에서 이제 하는데 지원을 전출을 받아요. 그럼 20억을 들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당초에 이제 70억을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전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세출해서 50억으로 감액해서 20억이 이제 감액이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전출금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전출금을 조정을 해서 예.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일반에서 특별 일반 회계에서 어제 오려고 했던 예정돼 있던 70억에서 20억을 조정해서 50억만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 회계에 그럼 20억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일반 회계에서는 이제 20억이 있는 상태죠. 그거를 지금 일반 회계에서 그러면 이제 감액 요청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회계 쪽에서 일부 가용 예산이 좀 부족한 걸로 협의가 돼서 저희 쪽에서 당장 올해 집행하지 못할 금액에 대한 부분은 감액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상수하고 하수는 사실은 금액이 너무 커요. 물론 도로시설과도 그렇고 건설관리과도 큽니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써야 되는 예산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남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과들 이렇게 보면 뭐 보건소 뭐 이런 데들도 보면 실제적으로 국도비 매칭이 되는 거 외에는 뭐 시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족해서 6개월치만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경을 할 때 하는데 또 추경이 날짜가 안 잡아지면 또 그 사이에는 지급을 못 하고 막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참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이런 데서 보여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실행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방점을 두고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하시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진행으로 가는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것도 있지만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저희가 이제 원인자 부담금을 갖다가 많이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다 이제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양성 배수시 같은 경우도 하나 테크노밸리나 이쪽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수사업소에서 해가지고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절차가 늦어져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 절차가 안 늦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질의랑 연이어서 한번 그러면 검침 업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검침 업무 이제 줄어들고 없어지게 됩니까 혹시? 다 원격으로 갑니까 이제? 지금 상속과장 정근씨입니다. 우선은 검침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격으로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방안은 그 현재 있는 검침원들을 원격 관리 요원으로 바꿔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임차 차량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때 똑같이 출장을 가야 됩니다. 똑같이 가야 예, 됩니까? 왜냐하면 검침기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집을 다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분간은 9대로 유지를 계속 하시는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차량 소유는 상수도가로
돼 있습니까? 임차 차량이기? 차는 임차 차량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임차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로 돼 있지 않습니다. 사업 운영은 이제 상수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공유 차량 5대가 있는데 네. 그거는 쓰게 되면 절감은 안 됩니까? 임차 비용이? 현재 저희도 그 임차 차량하고 검토를 지금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향후에는 한 5년 주기로 해서 그러면 5년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낫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 차량 구입으로 해서 검침원 차량 그룹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독과 일반 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력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 없으며 설명서 353쪽부터 356까지 명시 2월사 한 건, 설명서 357쪽부터 360쪽까지 계속비 2월 사업 2건입니다. 먼저 355조 명시 2월 사업으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고위험 직업자의 상태와 유해가스를 실시간 확인,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로 내년 5월까지 설치 기간이 필요하여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명시 2월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9조 계속비 2월 사업으로 안성 공공하수처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인가 사업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시설 재정 및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5억 985만 6천 원을 2월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0조 대림용산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공도 마정리 일원 사유진의 토사 배수로를 정비하여 악취와 배수불량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6,834만 4천 원을 2월 편성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42억 8,393만 8천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640억 8,393만 8천 원이며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85억 7,845만 9천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483억 7,84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유 정기예금 이자 수익 발생에 따라 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조 소규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전기요금입니다.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소 및 공공하수도시설 전기요금 실지출액을 고려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 지원 및 원인자 부담금 분납 신청 증가로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조부터 61조 계속비 2월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안성처리구역 차직관료 개량사업 등 총 15건으로 2020년 계속비 내역은 288억 2,468만 4,860원으로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력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천식 위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이 전기요금이 줄었어요, 2억이. 이유가 뭐죠? 이 기계나 이런 건 다 정상적 가동했으면 똑같이 됐을 텐데. 담당 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수도 과장 윤병선입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요금 자체가 줄은 거는 아니고요.
그 작년에는 이제 12월 요금을 그 한전에서 별도로 이제 요금 부과를 받아서 미리 이제 12월 부과가 1월 달에 나오는 거를 12월 달에 받아서 이제 전기요금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전에서 잘 안 해주고 그래서 12월 분을 1월 달에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이 감소된 겁니다. 그럼 본예산 끝나면 바로 1월 달에 사용해야 되네. 1월 분을 또 이제 12월 분을 1월 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윤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에서 2025년 11월 정기예금 한 건 만기 도래해서 이자 3억 수입에 저기 하셨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기예금인 건가요?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10월 17일 12개월 예치 기간 동안. 1년치인 건가요? 예, 예. 그럼 이 돈 140억은 쓰는 일이 없는 건가요? 그 이제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수도과장 윤병선입니다. 쓰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요. 올해 집행이 안 된 돈을 이제 집행을 예정을 해서 집행이 뭐 6개월 이상이라든지 1년 이상 집행이 안 될 만한 돈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 수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24년도 이미 10월에 이 140억은 집행이 1년 동안 안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140억 한 건만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저희가 세 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뭐 24년도에 안 쓸 게 예정돼 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 140억 안에 세 건이 있다는 건가요? 총 저희가 400억이 있습니다. 총 400억 네네네. 특별회계 내에. 네네. 그거는 어쨌든 그러면 안 쓰고 그 정도 규모가 매년 저기 넘어가는 건가요? 네. 지금 그 국비 보조 사업 중에서 네네. 계속비 이월되는 사업이라든지 그 부득이하게 그 환경부 승인이 지연돼서 집행되지 않는 그 국도비 보조 사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어쨌든 이 규모는 매년 비슷한가요? 전체 규모는? 네, 비슷합니다. 네,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12월이나 1월 달에 그 승인 날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까지 계속비 진행됐던 사업들이 많이 내년에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사업 이 확보 그 정기예금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기예금이 한 세 건 있다고 하신 건데 이자 수입은 추계가 이렇게 3억 차이가 난 이유는 뭘까요? 요걸 이제 하반기에 네. 140억에 대한 이자가 나온 거고요. 네. 그 전에도 이제 본 예산에도 추경에도 계속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그 증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액을 이거를 1년치를 처음에 본 예산 때 추계해서 이자를 다 넣는 게 아니라 그때 가면서 더 추가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왜냐하면 중간에 저희가 뭐 사업이 진행이 돼서 빼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금 기탁 기간은 정하지 않고 맡겨두는 돈이네요?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요? 네네. 이율이 그럼 얼마인가요? 이거는 2.2% 정도 됩니다. 뭐 건 바이 건이 다르긴 한데 평균 2.2%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적 수입에서도요. 원인자 부담금 수입 5억 원 감소했는데 이건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저희가 그 타행이라든지 건축물 원인자 부담금을 예측을 해서 수입을 잡는데요. 네. 그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금액보다 5억 원 정도가 덜 들어올 게 이제 계산이 돼서 5억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추계를 해서 예산을 올리기는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 자체 부과할 게 적어진 건가요? 그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부과를 할 때 네. 전체 한 59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그 이게 원인자 부담금을 아파트들이 이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다 보니까 네. 올해 들어와야 될 거를 이제 분할로 납부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고 해서 네. 올해 수입은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 아파트들이 대체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면 기간은 얼마 정도 두고 분할 납부를? 준공시까지 나눠서 5회 분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이자가 더 붙거나 이러지도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들어올 돈이긴 한데 늦게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이야 하수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